교육진단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사교육비의 대부분은 선행학습에 드는 경비죠. 그중에서 수학 선행학습에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과 돈을 투자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는 건데요. 오늘은 수학 선행학습에 관한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도 윤희령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유희령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수학 선행학습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선행학습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 점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 선행학습으로 덕을 보는 학생은 아주 소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수학은 더욱더 소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현장 경험을 통해서 시험 성적 변화 추이나 이런 걸 살펴볼 때 10명이 선행학습을 하면은 1명 정도만 덕을 보고 나머지 한 5명 정도는 효과가 거의 없고요. 또 4, 5명 정도는 선행학습으로 오히려 학습 의욕을 상실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수학 선행학습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아니면은 역효과가 엄청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님 세대부터 그랬습니다만 수학은 입시를 좌우하고 영어는 입사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학은 입시를 좌우한다는 말은 지금도 거의 유효하고 영어는 입사를 좌우한다라는 말은 영어가 중요하긴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입시 공부의 절반 가까운 노력이 수학에 바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수학에 투자하고도 소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습니다. 이 선행학습 붐이 수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결국에는 수학을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이 본격적인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우려나 효과가 그냥 별로 없다라거나 의문스럽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 같습니다. 현장 교사들과 입시 전문가들은 조기 진도가 소수의 학생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절대 다수의 학생에게는 학습 의욕을 떨어뜨리고 자칫하면 공부를 포기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선행학습은 교실 붕괴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어설프게 배웠다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는 학생이 많아 그냥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고 또 교사를 피곤하게 하고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각도에서 좀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모든 교과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수학은 한 단원의 기본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스텝 바이 스텝인데 한 단계라도 그냥 부실한 상태로 넘어가면 그 다음이 어렵다는 겁니다. 수학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어느 한 부분만 소홀히 해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나 많은 수험생들이 이 점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학창 시절을 거쳤음에도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학은 예를 들면은 중2라면은 현재 중2에서 배우고 있는 과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충분한 연습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또 중2가 안 되면 중1 단계를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충분한 이해와 성취감 없이 진도 나가기에만 겪어가다 보면 결국은 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고 완전히 그 수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도하고 상담한 학생 가운데 원점수 100점 만점에 고3 때 수학을
45점쯤 받는 학생이 그러니까 아무데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었겠죠. 재수를 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것저것 책 많이 볼 생각하지 말고 수학 선생님이 됨으로써 가장 기본 개념이나 기본 적용하는 문제가 잘 돼 있는 수학 문제집 가장 쉬운 문제집을 한 권 택해서 그 책을 5번, 6번 반복해서 풀고 수업 시간에 하는 걸 따라가거라. 이렇게 했는데 이 학생이 고3 때 45점 받았는데 1년 공부에서 97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을 갔는데요. 이 학생인데 물으니 선생님 말씀대로 가장 쉬운 수학책을 자기는 12번 봤다고 해요. 우리가 한 번 볼 때 오래 걸리지 그건 2번, 3번 볼 때는 시간이 단축되지 않습니까? 쉬운 수학책을 가지고 5번, 6번 계속 암기할 정도로 보게 되니 기본 개념이 아주 선명하게 머리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 시간에 하는 또 문제집도 있고 또 보통 교준물도 있고 이런 걸 푸니까 수학이 그렇게 쉽고 재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학 선행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그냥 아이의 상태를 한번 보시고 담임 선생님이나 전문가와 상담해서 자꾸 진도 앞으로 나갈 생각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당일 연도 수학을 마스터라. 당일 연도가 안 돼 있으면 그 전 앞에 걸 다시 봐야 되고 그리고 쉬운 문제집, 쉬운 책을 골라서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면은 개념이 제대로 정리된다. 이런 실질적인 측면의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 공부를 할 때는 집중적으로 하고 쉴 때는 푹 쉽니다. 그리고 대체로 미루지 않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늘 미루는 학생은 365일 바쁩니다. 항상 허덕이게 되죠. 그러나 항상 제때 무엇을 하는 학생은 해놓고 난뒤에 다음 과제가 있을 때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맨날 그 학생은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 맺고 끊고를 분명히 하며 미루지 않는 습관을 형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습하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또 복습하면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체크해서 선생님께 그 다음날 가서 반드시 물어서 왜 그런지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 습관만 확립되어 있으면은 사교육도 줄일 수 있고 또 학업 성취도도 높아지고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면 학생은 자신감도 가지게 되고 가정이 더 즐겁고 평화롭게 되겠죠. 그래서 상식과 기본에 충실하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